지금부터 검도기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부위원장님들, 위원님들께서 공개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는 분들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검찰독재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죠? 네. 근데 이 명절을 지내면서 가장 이제 화두가 된 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요즘 바쁜 사람이 된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남발되고 어제는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를 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들도 참 대단하지만 또 이번 명절을 통해서 나타난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토마토 기사들을 다 보시긴 했겠지만 공천 개입 의혹이 하나 또 늘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도 이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 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왜 도대체 다 미루고 있는 것인지, 왜 국회 특검이 정쟁으로만 흐르게끔 이렇게 검찰들은 두고 있는지 검찰들의 형평성에 대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검찰의 사건 왜곡과 억지 기소 행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된 선거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사건 경우에도 이 검찰이 몰랐다라는 이 한마디를 제멋대로 해석을 해서 이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변형하고 왜곡시켰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무리한 기소입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누군가를 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인식 상태에 관한 답변 속에서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은 적도 있다는 이 여러 경험적 사실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검찰 행태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시겠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10시 반부터 법원에 출석해 계실 텐데 오늘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 검도기 차원에서 별도의 입장을 내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발언을 좀 세게 들어주시고 이 검도기에서는 이 검찰들의 사건 왜곡, 억지 기소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 발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들 중에 하실 말씀 있는 분 순서에 상관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성윤입니다. 어제 그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세 번째 최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최병 특검은 이제 시대 정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전주 시민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시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우는 참겠는데 윤석열 김건희는 도저히 못 참겠다. 어떻게 좀 해보라. 그래서 이번 김건희 최병 특검법은 국민을 살리는 최고의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윤석열은 전용기를 타고 해외를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사건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 죄명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입니다. 제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후보자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제가 공소장을 확인해 보니까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것과 백현동 부주 관련해서 압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냐는 질문에 몰랐다는 인식이나 기억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에 해당되는지 제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반면에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주식지모터 주식을 한 넉 달 정도 했는데 손실이 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검찰은 2022년 9월에 무혐의 처분을 바로 했습니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말 그 김건희 씨 윤석열의 그
선거 과정과 이재명 대표 기소한 걸 비교해 보면 야당 대표는 제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해당하지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도 기소를 했고 윤석열 전 용산 대통령은 즉시 불기소를 했고 저는 윤석열 이건 너무나 부당한 편파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윤석열 용산 대통령에 대해서는 퇴직 중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기소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사건 조작과 억지 기소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국민들이 귀에 못 칩박이도록 많이 들어서 식상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검찰은 이제 수명이 다해서 검찰을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이화영 대북송금 관련해서 제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서 검찰의 잘못된 사건 조작과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어정부울 이재강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적 불안과 고물가 속에서 서민들의 생활고는 심화되고 해법 없는 의정 갈등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일 굴종 외교와 뉴라이트 인사 교용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지금껏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불신과 정치적 자초 위기를 검찰을 내세워 돌파해 왔습니다. 검찰은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무리한 수사와 날조된 혐의를 남발하며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한 발언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 대표는 지속적으로 김문기 씨와의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재의 문제일 뿐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정치적 목적에 의한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라는 점이 본질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역시 검찰은 허구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관계자들의 교차 확인 결과 검찰이 주장한 북한 공작원 리 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던 것이 드러났음에도 물증 없이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권과 검찰이 결탁하여 정치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야당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계산된 시도입니다. 법과 사법 절차는 더 이상 정의와 평등의 도구가 아닙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무분별한 기소와 정치적 탄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정권과 검찰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의 행태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온전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실은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검찰 독재위원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사건의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결심은 검찰이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행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1차적으로 일단락됨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과거 정치검찰의 행태를 뛰어넘어 그야말로 검폭, 법폭이 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과거에는 정치 권력에 이용돼 정치에 개입해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되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 성립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김문기 씨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발언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고 주관적 인지 상태나 친분관계 유무에 대한 의견 표명에 불과합니다.
또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진술이 아니고 인식 또는 판단에 관한 진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표현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당시의 상황이나 느낌, 감정을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주관적 인식 또는 평가적 표현일 뿐 사실에 관한 언급이 아닙니다. 더욱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어야 하는데 백현동 부지 발언은 당시 후보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제3자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압박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발언이므로 이 또한 애초에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아가 당시 성남시가 수차례 국토교통부의 공문에 따라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결국 부득이 용도지역 변경을 하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어떠한 허위 내용도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고 발언을 짜깁기 하여 발언 내용과 의미를 완전히 변질시키는 조작 행위에 나아가게 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출발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전제하고 이것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전제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번 사건은 더 나아가 따져볼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약 2년 동안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소사실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다가 급기야 공판 종결에 임박하여 갑자기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교유행위라는 처음 들어보는 기괴하고도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김만배 씨와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라고 발언한 윤석열 후보에 대하여는 각하 처분을 한 반면 김문기 씨와 개인적으로 모른다라고 발언한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는 기소하여 2년 동안 괴롭히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 윤석열 검찰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법을 무기로 흉기로 휘두르는 폭력 조직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시중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을 검폭, 법폭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정치 권력에 이용당하던 검찰이었기에 우리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제는 검찰 그 자체가 정치 악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검찰 개혁을 해야 합니다. 7, 80년대 군사정권이 총칼로 대한민국을 짓밟았다면 현재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의 칼날로 대한민국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라는 정치는 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은 하라는 수사는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전된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파탄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전주 한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조차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검찰 독재를 중단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결심 공판과 이후 선고 결과로 윤석열 정권 검폭의 행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검찰 독재 대책위의 일원으로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하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결심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사건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무리한 기소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유사한 사안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같은 대선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이 일찌감치 내려졌다는 점에서 명백히 편파적인 기소라는 점입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요. 경선 당시까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라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부 공개를 한 것이 아니라 2010년 12월까지 한정해서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명백한 허위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검찰은 이것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고발이 들어왔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공개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고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어떻게 전부 공개했다는 말이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부 공개했다는 취지라고 해석이 됩니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들어간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허위사실 공표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안과 비교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편파적인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한림정보산업대학 출강 이력을 한림대학교 출강이라고 기재를 한 것에 대해서 오마이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경선 캠프에서 명백한 오보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림정보산업대학 출강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건희가 위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기소 처분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한림정보산업대학과 한림대학교를 고의로 허위 기재하는 것이 이게 오기였다. 이 두 대학이 어떻게 오기가 될 수가 있죠?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김만배에 관련된 사건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만난 것에 대해서 그 검찰이 전화 한 통 한 적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 바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의 유무는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그 시장 시절에 잘 몰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 교유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이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다르고 편파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계좌 공개나 한림대학교 관련된 건은 오히려 이게 불기소가 됐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안인데도 불기소를 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기소를 하는 것이 과연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너무 다른 평가를 내리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야당 지도자에 대한 탄압이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검찰의 정치 공작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그 공선법 위반 공소사실을 보면 검찰이 1년 9개월간 만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세운 공소장을 보면 이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또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다. 또 이 말들은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간의 교유 행위에 관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 하는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의 구속요건에 인식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유행위라고 하는 행위자를 넣은 교유행위라고 하는 말을 작출해가지고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 이것은 교유행위에 관한 내용을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구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사실은 사실에 관한 것을 기재한 문서인데
지금 철학 논문을 하나 쓴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하고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은 조작된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말을 해석해 보면 김문기와 골프 친 사실이 없다라고 1차 해몽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것은 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교유행위에 관한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또 2차 철학 논문을 쓴 겁니다. 이처럼 검찰의 공소사실은 가정의 가정, 해석의 해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공소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현동 부분도 백현동의 기본적인 사건 배경은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을 전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식품연구원 부지가 녹지 지역으로 돼서 도대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가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 지역으로 바꿔달라. 그런 요구를 아마 공문을 제기하고 한 5차례 보냈고 국토부 국장이 성남시를 방문하기도 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을 국토부로 불러서 쪼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남시가 해결책으로 내려온 게 그러나 그 당시 성남시 기본계획은 그 부지가 R&D 센터를 짓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면 성남시 기본계획이 위반되기 때문에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양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준주거지역은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사무실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이 준주거지역인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2014년 5월 이후에 국토부가 한 3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에는 요구의 근거로 제일 머리 부분에 혁신도시법이 근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혁신도시법,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서 들어준 거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그게 진실인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 요구를 받고 그 압박을 받고 그 압박을 협박으로 느꼈는 이것은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무혐의할 때 썼던 그 부분 이건 의견과 평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팩트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팩트에 관한 거짓말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지 의견과 판단을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판례에는 의견과 판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죄다 하는 판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 국토부의 요구를 5번이나 공문을 보내고 국토부 국장이 찾아와서 쪼고 성남시 공무원들을 국토부로 불러서 쪼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용도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이 상황을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은 나는 협박으로 느꼈다. 그것은 이재명 시장의 의견이고 평가고 판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자체로서 무죄인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백현동 사건이 기소가 된 지가 근 1년이 됐는데 지금 10개월째 백현동 사건 기록을, 증거 기록을 변호인들한테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기소를 해놓고 재판 준비할 변호인들에게 기록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론에서 좀 널리 좀 써주십시오. 재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록도 뭐 1, 2천 쪽짜리가 아니라 만 쪽이 넘을 그런 기록을 안 내주면 언제 변호인들이 재판 준비를 하겠습니까? 왜 안 내주느냐?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니까 지금 공선법 사건에 백현동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백현동 배임 사건 기록을 내주면 혹시 공선법 사건에 자기들한테 불리할까 봐서 안 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신종 독재를 맡고 있거든요.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군인의 총칼에 의한 독재였다면 지금은 정치 검사들의
법기술에 의한 독재, 이걸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종 독재, 법기술 독재, 여기에 저희가 결연히 싸울 것이고, 이 진상을 언론에서 제대로 좀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입니다. 위중교사 사건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때 검찰이 각본, 각색, 연출한 인디언 기우제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유죄가 나올 때까지 기소한 사례가 과연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위증을 부탁하려면 상식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친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증인의 과거 이력을 보면 특정인을 대리해 이재명 대표를 고소를 했고 구속까지 시킨 당사자입니다. 이후에는 이 대표를 팔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 대표가 경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모른 척하지 말고 사실대로만 말해달라 거듭 부탁한 것이 어떻게 위증교사가 됩니까? 실제로 녹취록 전문을 들어보면 그 취지는 증인이 아는 안에서 실제 기억대로만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정작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은 이 대표가 아닌 검찰 측에 있습니다. 당초 증인 김모 씨는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진술을 했지만 검찰 조사가 거듭되면서부터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사기, 알선수재 등 김모 씨의 다른 사건 3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거나 구형을 안 하거나 판단을 안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과연 누가 증인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감히 검찰이 깔아놓은 사법절차의 덫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의 잣대라면 장모가 남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발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됩니다. 해병대 사건 축소 의혹 사실이라면 이 역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차고 넘치는 혐의는 무죄, 정치적 경쟁자의 혐의는 유죄를 입증하려는 것이 지금의 검찰이고 지금 위중교사 사건의 본질입니다. 상식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결심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판부에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저희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상식에 기반한 정의가 회복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은 의원님 혹시 위원장님께서 예, 그러면 이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네.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검찰의 판단 굉장히 창의적인데 윤석열 후보에게 들이댔던 잣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들이댄다면 이재명 대표는 무혐의입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들이대고 있는 잣대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들이댄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유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검찰이다. 그리고 검폭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검도기에서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불공정성들 그리고 이중잣대, 편파, 기소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